안녕하세요. 작은 가게 인테리어 싸게 하기의 저자 이민입니다. 오늘은 카페나 베이커리 등 작은 가게를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테리어 이야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게 인테리어를 직접 또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간편 하나마 내가 실측한 자료를 가지고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그 도면을 토대로 해서 셀프 디자인을 하고 셀프 설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한 도면을 바탕으로 면적을 환산을 하고 물량을 산출한 후에 이 물량 산출을 한 근거를 가지고 공사비 산출하는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산출된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공사의 순서를 정하는 공정표 작성 요령과 또 공사의 진행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각 공정에 필요한 적절한 작업자를 섭외하지 못하면 일은 난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섭외 및 자재수급 요령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인테리어 소품들을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공간과 장소에 적절히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측을 하고 도면을 그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간단한 도구가 필요한데 2, 3만 원이면 모두 갖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릴 노트가 필요합니다. 노트는 가능하면 줄이 그어지지 않은 무선 노트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연습장 2,000원에서 비싸봐야 10,000원 이내일 거고요. 그리고 다이소 가면 2, 3,000원에 살 수 있는 줄자가 있는데 한 10,000원 정도면 좋은 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볼펜이나 연필이 준비가 된다면 실측을 위한 모든 준비는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측은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바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가게가 몇 평인가 있는데 이 몇 평인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15평 이하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이즈를 재보면 12평 이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계약 평수이고 공용 면적도 같이 포함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13평, 15평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10평 이내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는 4개의 면이 있는데 그 4개의 변을 실측을 해서 기록을 하면 사각 박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각 박스에 출입문이 있는 곳, 양쪽에 벽과 벽 사이를 재고 출입문의 폭을 재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혹시 상하수도 배관의 위치가 있는 곳을 찾아서 상하수도 배관에서 우측의 벽 그리고 좌측의 벽까지의 줄자로 재는 다음에 그 치수를 그려 넣으면 내 가게의 가장 기본적인 평면도가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혹시 오른쪽 그림의 바닥에 노란 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실측한 그림을 가지고 주방에 바 테이블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테이프로 붙여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실측이 천정인데 천정은 사실 일반인들이 실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닥 면적의 구성과 천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단 천정에는 보가 내려와 있는 게 있고 온갖 상하수도 2층에 있는 위층에 있는 상하수도 배관과 소방 설비 배관들이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죠? 이것들을 대략적으로 그려 넣으면 됩니다. 얘는 굳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디자인을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하면 또 어려워지죠. 물론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쉽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셀프로 가능한 점도 있지만 사실 직접 맞닥뜨리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에 있어서의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사실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소문난 카페, 인테리어로 소문난 카페를 20군데만 찾아가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 컨셉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를 잡아 오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내
손에 항상 쥐어져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는데도 간단한 요령이 있습니다. 내가 소문난 카페 20곳을 방문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벤치마킹이라고도 하고 어쩌면 우스갯소리로 산업 스파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서 돈과 비용을,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좀 바보스러운 짓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면적을 환산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자재 물량 산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실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선택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가게의 면적이 얼마인지 가로 세로 곱하기 하면 제곱미터가 나오고, 이 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면적의 환산은 가볍게 쉽게 되는데, 그러면 자재는 어떻게 환산을 할 것인가? 일단 합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 가게의 한쪽 벽면을 합판으로 모두 붙인다 생각했을 때, 합판 한 장의 사이즈는 넓이가 1.2m이고 길이가 2.4m입니다. 그런데 내가 벽면에 그걸 붙인다면 전체 물량 산출은 매우 쉬워지겠죠. 내 벽면의 길이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나오니까. 하지만 이걸로 집기를 제작을 한다, 테이블을 제작을 한다, 진열장을 제작을 한다, 이랬을 때는 어려워지죠. 이거는 목수님한테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목수님들도 매우 꼼꼼하게, 왜? 자기가 그 자재 물량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면 자기 실력이 들통이 날 테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정확하게 산출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자재 물량을 산출을 하고 집기를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자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원을 잘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시라는 점입니다. 합판의 길이가 2m4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제작할 테이블의 길이가 2m20이다 그러면 20cm 정도는 잘라내서 버려야 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제작하고 싶은 테이블이 2m60이다 그러면은 합판 원장에서 20cm를 잘라다가 이어붙여야 되는데, 이어붙이는 이음새도 이쁘지도 않겠지만은 원장에서 20cm를 잘라낸 나머지 2m20짜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재활용하면 되긴 하지만 만약 쓸데가 없게 되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그만큼 더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각각 공정 분야의 반장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시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바닥인데, 일반적으로 요즘 바닥에 유행하는 거는 에폭시로 하는 노출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세라믹 타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다음에 데코 타일이라고 있죠. 합성 고무 소재, 이걸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타일의 물량 산출 방법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설명드립니다. 타일은 한 박스가 1.5제곱미터이고 두 박스를 합치면 한 평이라 부르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한 평은 3.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면적을 따질 때 1평은 3.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는 거죠. 0.3제곱미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타일 시공자들의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일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평당으로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축 면적의 1평이 아니고 타일 박스 면적입니다. 따라서 1평이란 인건비 산출에 있어서 1평은 3.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3.3제곱미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제할 때 거기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나중에 시비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은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물량 산출이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액체 상태인 것들이에요. 자재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페인트인데, 물론 에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인트는 벽면의 경우에 기존 벽면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재가 거의 3배까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저도 사실은 각각 현장별로 추정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편입니다. 가령 면적당 산출이 아니고 이 벽면의
기존에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들어가겠다 덜 들어가겠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도 페인트 가게에 가서 사장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벽면을 사이즈 제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얼마나 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